여러분, 혹시 아침마다 이런 풍경이 익숙하시지 않으신가요? 식탁 위에 가지런히 늘어놓은 영양제 병들, 그리고 한 움큼 쥐어서 물과 함께 꼴딱 삼키는 아침 루틴. 비타민 D, 칼슘, 비타민 C, 오메가3, 종합 비타민, 관절 영양제, 눈 건강 영양제까지 건강을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챙기기 시작한 영양제들이 어느새 5개, 7개, 심지어 10개가 넘어버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영양제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드시는 그 영양제들이 오히려 우리 몸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천천히 그러나 가장 치명적으로 망가지는 기관인 신장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만성 신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무려 5명 중 1명이 신장에 잠재적으로 해로운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그 영양제가 신장에 해롭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로 말입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는데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신장은 조용히 망가진다는 점입니다. 기능이 절반 아래로 떨어져도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로, 부종, 거품, 소변이 나타날 때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시니어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 즉 신장이 혈액을 걸러내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20대에 비해 70대의 신장 기능은 이미 30에서 40% 정도 저하된 상태입니다. 즉 이미 여력이 줄어든 신장인데 거기에 영양제까지 잘못 조합해서 복용하면 그 타격은 젊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됩니다. 간에서 약물을 분해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약이나 영양제가 몸에 머무는 시간도 훨씬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영양제들이, 어떤 조합이 신장을 위협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지금 당장 약통을 다시 열어보고 싶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신장을 지키는 첫 번째 행동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비타민 D와 칼슘의 조합입니다. 이 두 가지는 골다공증 예방과 뼈 건강을 위해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드시는 영양제 조합입니다. 뼈가 약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는 완전히 옳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복용량과 조합 방식에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수용성 비타민과 달리 몸속 지방 조직에 쌓이는 특성이 있어서 과도하게 섭취하면 체내에 계속 축적됩니다. 비타민 D가 너무 많아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혈중 칼슘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을 고칼슘혈증이라고 합니다. 고칼슘혈증이 지속되면 여분의 칼슘이 신장 조직에 침착하기 시작하고 신장 세뇨관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신석회화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신장의 여과 기능이 돌이킬 수 없이 손상됩니다. 여러 대규모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제를 장기간 복용한 그룹에서 신장 결석 발생 위험이 최대 2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타민 D를 하루 1만 IU 이상 장기간 복용할 경우 신장 기능 지표인 크레아티닌 수치가 상승하고 실제 신장 기능 저하가 일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칼슘 보충제와 비타민 D를 함께 고용량으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조합입니다. 칼슘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보충제 형태로 과도하게 복용하면 위장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칼슘이 흡수되면서 신장이 감당해야 하는 칼슘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비타민 D는 일반적으로 하루 1000에서 2000 IU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량 비타민 D를 처방받으셨다면 반드시 주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혈중 비타민 D 농도와 칼슘 수치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는 식사 중에 소량씩 나누어 드시는 것이 혈중 칼슘 급등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혈액 검사 없이 스스로 판단해서 고용량 비타민 D를 드시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고용량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 하면 면역력, 피부 미용, 피로 회복 등 온갖 좋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만큼은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장에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우리 몸이 비타민C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대사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옥살산으로의 전환입니다. 섭취한 비타민C의 일부는 간에서 옥살산으로 변환되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고용량의 비타민C를 복용하면 이 옥살산의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소변 중 옥살산 농도가 높아지면 칼슘과 결합해서 칼슘 옥살산 결정을 만들고 이것이 신장 내에 쌓이면서 신장 결석이 됩니다. 더 나아가 옥살산이 신장 세뇨관 세포 자체를 손상시켜 급성 신장 손상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를 대용량으로 정맥 투여하거나 하루 1000mg 이상을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 신장 기능이 이미 어느 정도 저하된 시니어분들에게는 신장 손상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하루 1000mg 이상의 비타민C를 정기적으로 복용한 그룹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이 뚜렷하게 높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에게 고용량 비타민C는 신장이 담당하는 필터를 옥살산 결정으로 막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비타민C는 하루 200에서 500mg 이하로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그보다 더 적은 양을 드시도록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단백질 보충제와 크레아틴입니다. 요즘 근감소증, 즉 사코페니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니어분들 사이에서도 단백질 보충제와 크레아틴 복용이 늘고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겠다는 목적은 완전히 올바른 방향입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시니어분들에게 고용량의 단백질 보충제는 신장에 심각한 추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몸에서 사용하고 나면 반드시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요소와 크레아티닌입니다. 이 노폐물들은 반드시 신장을 통해 걸러져서 소변으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이미 저하된 상태에서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면 신장이 처리해야 할 질소, 노폐물의 양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결국 신장세포를 혹사시키고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크레아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적정량을 복용하는 크레아틴은 신장 손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의 경우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크레아틴이 대사되면 크레아티닌이 생성되는데 이것은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오르면 의사는 신장 기능이 나빠졌다고 판단하는데 크레아틴 보충제 복용이 이 수치를 인위적으로 높여서 실제 신장 상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신장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또는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단백질 보충제와 크레아틴 복용 전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단백질 보충은 가능하면 두부, 계란 흰자, 생선 같은 자연식품으로 충당하시는 것이 신장에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한약재와 천연 성분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건강기능식품들입니다. 천연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왠지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신장에 관한 한 정말 위험한 오해입니다. 전 세계 신장 전문의들이 가장 경계하는 신장 독성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아리스톨로크산, 즉 마두령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쥐방울덩굴 계열 식물에서 유래하며 일부 전통 한약재와 다이어트, 건강식품, 해독차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장 세뇨관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DNA를 손상시켜 돌이킬 수 없는 신장 섬유화를 일으킵니다. 아리스톨로크산에 노출된 환자의 무려 60% 이상이 결국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성분은 요로의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디톡스 또는 해독이라는 이름이 붙은 각종 차와 보충제도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부 허브 성분들, 예를 들어
감초 성분의 과다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며 이것이 신장에 간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크랜베리 추출물도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면 옥살산 수치를 높여 신장 결석 위험을 높입니다. 용담 뿌리, 우슬, 방귀 등 일부 전통 약재들도 신장에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나 한약재를 복용하실 때는 반드시 성분 목록을 확인하시고 신장에 독성 가능성이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전문의나 약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천연이라는 단어에 안심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여러 영양제의 중복 복용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흔하고 가장 간과되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을 드시면서 별도로 비타민 D를 추가로 드시고 비타민 C도 따로 드시고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제품에도 비타민 C와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고 피부 미용을 위한 콜라겐 제품에도 비타민 C가 들어있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영양제를 별개로 생각하고 드시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특정 비타민의 섭취량이 권장량의 서너 배, 심지어 10배 이상으로 쌓이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으로 종합 비타민과 눈 건강, 영양제, 피부 영양제의 중복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E가 과도하게 축적되면 간 손상뿐 아니라 신장 기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칼슘,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 보충제도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는 혈중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은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몸 밖으로 배출이 잘 안 되는데 칼륨이 포함된 영양제나 전해질 보충제를 무심코 드시다가 고칼륨혈증으로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실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전해질 지원, 미네랄 풍부, 슈퍼푸드 그린 파우더 같은 문구가 적힌 제품들은 칼륨과 인이 예상외로 높게 들어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장 기능이 걱정되신다면 반드시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금 드시는 모든 영양제의 목록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이름, 성분, 복용량을 모두 기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작업을 해보면 깜짝 놀라십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그 목록을 가지고 다음 병원 방문 시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시고 신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확인을 받으세요. 특히 신장 기능 검사를 마지막으로 받으신 게 언제인지 확인하시고 1년 이상 지났다면 이번 기회에 꼭 받아보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셋째로 천연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강기능식품이나 해독차는 성분 확인 전까지 복용을 중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7일 안에 실천할 수 있는 신장 보호 루틴을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현재 드시는 영양제 전체 목록을 작성하시고 각 영양제의 주성분과 함량을 확인하세요. 셋째 날에는 중복 성분이 있는 영양제를 파악하세요. 특히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C, 칼슘이 여러 제품에 겹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넷째 날과 다섯째 날에는 고용량 단독 영양제를 잠시 중단하고 종합 비타민 한 가지로 통합해보세요. 여섯째 날에는 병원 예약을 잡고 신장 기능 검사와 함께 영양제 상담을 요청하세요. 일곱째 날에는 한약재 또는 천연 성분 건강식품의 성분표를 꼼꼼히 검토하고 아리스톨로크산이 포함된 성분이 있다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세요.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양제에 대한 진실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몸에 필요한 것을 적절한 양으로 채워주는 것이 진정한 영양입니다. 영양제는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도구이지 건강을 사는 상품이 아닙니다. 특히 신장은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을 결국 처리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좋은 의도로 드시는 영양제라도 신장의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할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신장에게 감사하는 방법은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약통을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드시는 영양제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혹시 신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것이 가장 좋은 건강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진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